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개발자에게 번아웃 그리고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번아웃. IT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는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이런 번아웃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번아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 번아웃 관련해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여기 나온 이제 마스라치라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한 문구인데, 이제 번아웃이란 직장 내에서 만성적인 감정적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위키피디아의 정의도 한번 대충 보자면, 자, 번아웃은 탈진 증후군 또는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탈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 이게 가장 굉장히 와닿는 얘기인데요. 탈진. 네, 번아웃은 앞에 막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정신적인 탈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에 너무 많은 노력을 소모한 결과 탈진 증후군을 겪는 경향이 있다. 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인격 상실, 그리고 네, 정신병의 특수한 경우이거나 극단적인 피로, 탈진. 극단적인 피로, 탈진이라는 얘기가 가장 좀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모든 전 산업에 있어서 이 탈진, 즉 정신적인 공황 상태인 이 번아웃은 이제 다 발생하는데, 오늘 이제 공유드리는 건 이제 IT 업체에서도 이 번아웃이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의하기를 이제 번아웃은 이런 정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떠나고자 하는 정서적, 심리적 공황 상태. 그래서 탈피하고 싶은 거죠. 그 상황과 현실을. 근데 탈출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뭐 자아 상실까지는 아닌데 이전과는 다른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IT 쪽 관련해서 이제 번아웃 관련해서 발생하지 안타까운 일들은 2017년이죠. 2017년도에 이제 넷마블이 CJ인가요? 거기에서 나와서 좀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서 이제 좀 일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넷마블 근처예요. 그래서 넷마블이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창밖으로 이제 비치는 그 빛들이 보이는데 사무실 빛이죠. 네,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로의 등대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근데 결국 이런 약간 안 좋은 안타까운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한 두세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물론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 회사 야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인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제 정황상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좀 그런 발전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때부터는 조금 뭐랄까 강도를 좀 낮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계속 이런 게 되면 사회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회사가 보니까 뭐 회사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근처에도 신사옥을 엄청나게 크게 져가지고 구로 쪽에 그쪽에서 입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게 있었고, 특히 이제 게임 업계는 이제 아까 그 제가 제목에 써놓은 그 크런치 모드라고, 이제 실제 게임이 런칭되기 전까지 그 자잘한 버그들을 이제 다 치우고 다시 오픈해야 되는 그런 시기, 이제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데 한두 달간 집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T 쪽, 그러니까 SI 개발 쪽도 사실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근데 게임 쪽이 더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게임 쪽은 경험이 없고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SI 업계, 유명한 SI 업계에서 이제 차세대, 은행 차세대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제 차세대는 기간이 1년, 길면은 3년까지도 있어서 그때까지는 널널해요. 막판 되기 전까지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일이 딜레이가 되든 어쨌거나 일을 이제 오픈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연히 일들이 딜레이가 돼서 막판에 많은 버그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차세대는 결국 마지막이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어려운 그런 그 마지막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뭐 여기서 좀 이름을 밝히는 건 그렇지만 이 은행 차세대에서 이제 외주 쪽 개발자분이 일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청원까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은 이제 번아웃을 몰라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경험을 살짝 했다가 이제 그냥 지나가고 술 한잔 하고 또는 쉬면서 그냥 회복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번아웃이 심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사실은 이 극도의 스트레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살지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또 월급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번아웃은 뭐 꼭 IT가 아니더라도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블라인드에서 번아웃 경험 비율과 회사별 통과를 했는데 역시나 이 한국이 미국보다는 이제 많다라고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주 40시간 얘기 이전으로 알고 그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좀 이때보다는 수치가 좀 낮아졌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아직도 높다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조사를 했네요. 2018년도에 한국 직장인들 그리고 미국 직장인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근데 미국도 이렇게 보면은 그 맨 위에 뭐 그 트위치나 엔비디아 그리고 뭐 오라클도 있고 시스코, 아마존도 역시 있네, 인텔도 있고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태블로, 야후, VM웨어, 링크드인, 뭐 핀터레스트, 거의 다 IT 기업은 다 사실 있긴 한데, 근데 수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30%보다도 더 빠지네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있고 뭐 스타벅스,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고, BGF 리테일 편의점 회사 아닌가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SDS, 뭐 삼일회계법인, KT, 네이버, 쿠팡, 우리은행, LG전자 등등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란 게 이제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뭐 대인관계, 그리고 뭐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업무 외적인 거에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1년
5년, 10년 넘어가면 결국 10년 정도 넘어가면 본인이 약간 번아웃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자기만의 휴식 방법을 얻어서 또는 체득해서 자기가 그렇게 회사 조직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번아웃을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IT 직종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년 차에는 안식년을 보내라.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제 몇 개월이라도 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정도의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국내 서비스 회사 아시죠? 그런 데는 이제 요즘은 3년 근속 후에 한 달 유급 휴가비도 지원해서 휴가 제도를 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개발자들은 아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멘탈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게 진짜 알게 모르게 엄습해오는 진짜 도둑 고양이 같은 그런 뭐랄까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은 모르니까 이렇게 제도화 시켜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안식 휴가 찬성입니다. 번아웃 환경의 원인 제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 특수성도 있을 테고 납기 일정이나 뭐 부적절한 리소스, 그리고 맨먼스 산정의 부정확한 거, 그리고 인력 수급 하청 문화. 당연히 이제 갑에서 내려준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이제 내려오면서 쭈그러들고 이제 인력도 뻥튀기 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맨먼스 산정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 이제 고객의 요건들이 이제 추가가 많이 되거든요. 어느 프로젝트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다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 그냥 뭉쳐서 퉁쳐가지고 결국은 번아웃 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IT 환경 중에서 이런 번아웃 환경들은 일반 그 R&D 센터에서 개발하는 개발센터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실제 고객이 발주해서 사업 자금을 내려준 이런 프로젝트성 그 업무에서 가장 번아웃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첫 번째 공공기관 프로젝트 리드를 했었는데 뭐 길진 않았어요. 한 6개월, 7, 8개월 됐나요? 근데 마지막 3개월은 주말을 반납했고, 그리고 시스템 오픈을 하면서 4번, 총 4주를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를 하면서 매주 오픈하는 그 전날 주말에는 늘 밤을 새워서 대기를 하고, 오픈이 안 될 때마다 그 다음 주 또 연기를 하면서 일주일간 계속 버그 잡고 계속 이런 것들을 4주를 했었는데, 뭐 고객의 마찰도 있었고 본사 지원도 없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때 이제 저도 약간 이때 처음은 아니지만 제대로 번아웃 돼서 프로젝트가 이제 오픈하고 바로 저는 PM의 동의하에 이제 본사 복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그쪽 프로젝트성 내부에서 이제 얻어가지고 이게 그냥 쉬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때 그래서 일본 일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국내에 있는 그 뭐랄까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오사카에서 홋카이도까지 한번 기차 신칸센으로 쫙 올라가서 이제 북해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코스로 해서 이 번아웃을 그렇게 여행으로 이제 승화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이건 이제 제가
고객사 시스템 지원을 하면서 본 모습인데, 그쪽도 이제 차세대를 했는데, 이건 약간 좀 그 슬픈 얘기고 그냥 스토리예요. 근데 그냥 뭐랄까, 그냥 지나간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주간 사업자도 되게 그 일이 많아요. 챙길 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그러니까 아키텍트죠. 아키텍트. 특히 이제 주로 이제 테크니컬 아키텍트, TA 역할하는 분하고 잠깐 그때, 저는 이제 차세대에 투입되진 않고 이제 납품만 하고 이제 빠지는 그런 엔지니어였는데, 그 TA 분하고 잠깐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 몰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주, 두 주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한 달 동안 집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랄까, 그 홈리스에서 나는 그런 그 스멜 냄새들이 풍기는 걸 보고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분 입장에서라도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나 이게 너무 처절하게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분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잠깐 생각했어. 진짜 너무 척박하게 일한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쉴 때 이제 1인 기업을 좀 했었는데, 이제 풀스택으로 1인 기업이라 그래서 스케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픈을 이제 하려고 일주일 내내 집에 안 가고 디버그 하면서 이제 오픈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번아웃 됐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개발자나 엔지니어들 중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승화시키는 분들은 취미가 많은 사람들이 나름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롱런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번아웃을 본인이 컨트롤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코딩과 엔지니어 쪽 일은 이제 정신적인 컴퓨터와 이제 씨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적당한 일의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자기 어떤 일에 대한 또는 텐션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형화된 그 룰,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코딩과 관련된 그런 활동, 그리고 코딩과 관련된 활동,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활동과 관련된 활동 두 가지로 나눠서 번아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번아웃을 조금 경감시키고 좀 줄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에 뭐가 있을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딩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은 역시나 육체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육체적인 운동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머리를 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그런 TV나 인터넷 그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눈도 못 쉬고 머리도 못 쉬어서 그냥 멍 때리게 하는 그 운동도 있듯이 머리를 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코딩과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갖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들도 많긴 하지만 이제 장비병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이를테면 키보드나 노트북, 아니면 모니터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자기만의 그 장비병에 있어서 그걸 이제 교체하고 바꾸는 그 과정에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좀 그런 번아웃 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스트레스를 이제 경감시키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제 코딩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제 만약에 앞에 1번 코딩과 관련되지 않은 것보다는 코딩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이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 말고 다른 뜨는 언어나 요즘 이게 핫하더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개인적인 스터디를 하면서 좀 돌려보는 거죠. 그럼 재밌거든요, 그런 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개발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일과 비슷하지만 다른 기술들을 알아보는 거. 사실 이런 액티비티도 사실 더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 이제 다른 유튜브 개발자 브이로그 보면서 즐기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멘탈 스트레스는 역시 육체적으로 운동하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역시 본인이 번아웃 느끼면 일단은 특정 기간만큼 쉬어라. 물론 이제 여건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몸을 보호하고 이제 건강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역시나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특정 기간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느낀다는 건 이미 안 좋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좀 보자면 뭐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일하기, 또는 필요 이상으로 머리 쓰지 않기, 즐기면서 내 속도대로 개발하기, 기술 중심적이지 않은 문화에서 힘들다면 퇴사, 이직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최소한 삶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까처럼 그런 비극적인 상황 발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갖기, 여건에 맞춰서 그런 방법으로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데크한스였습니다.